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플러스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와 함께 해설에 도움을 주실 김상윤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토일 이틀 동안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는요, 주말 내내 정말 너무 추워 이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2월의 두 번째 경마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제주는 네.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맞아요. 폭설이 심해가지고 경마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안개 개선 화면이 작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 시야가 좋지 않아도 경주를 중계를 할 수 있게 경주 중계가 안 되면 시행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주 공정성을 그렇죠. 카메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를 제주 안개가 많이 끼면 취소를 하는데 그래서인가요? 제주에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고 맞바람이 불다 보니까 취평마필들에서 이변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제주에서는 한 주였고 기상 요건이 하나의 원인이었을 수 있겠고 네. 부경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많은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또 하나의 이변 중에 하나는 낙마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인기마들이 방해를 받으면서 어부질이 입상을 한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경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주도 몇 경주 나왔지만 이변이 많았던 그런 한 주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소보다는 배당 형성이 조금 낮아진 그렇다면 배당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안정감이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경마 팬들이 좋아하는 마필들이 대부분 입상을 했고 간헐적인 이변이 발생했던 최근보다는 조금 평이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날씨 때문에 변수가 많았던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 정상적으로 펼쳐질 2월의 셋째 주 경마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번 주 출전 등록 현황을 보니까 하위군에서는 출전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출전 등록한 경주별로 보면 대부분의 말들이 출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한두 마리 정도 출전에 네. 탈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상위 등급에서는 출전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출전에서 탈락하는 지금 연초부터 상위 등급의 출전 적체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주 편성표에 이제 반영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상위 등급은 출전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속해서 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등급의 혼전도는 좀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금주에는 또 동아일보배 안말 네. 한정 경주가 펼쳐지는데 이 동아일보배 안말 한정 경주는 이번에는 좀 틀리게 부담증을 부여를 해요. 레이팅 구간별 부담 중량을 책정을 해서 부담증을 주기 때문에 하위군부터 상위 등급까지 다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결과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버킷리스트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가면 핸디캐핑 베팅데이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참가비를 내고 베팅을 하는 네. 그런 게 많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저번 주에 호주에 있었는데 전화로 왔는데 아빠 여기 플레밍턴 경마장인데 경마를 안 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호주에 가면 이제 멜번에 가면 로질 경마장이 있고 그 플레밍턴 경마장인데 플레밍턴 경마장 같은 경우는 이제 멜번컵이 열리는 그런 경마장인데 굉장히 큰데 호주에는 경마장이 한 300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마장을 매일 경마는 열리는데 네. 돌아가면서 한 3-4개 경마장에서 이렇게 경마를 하기 때문에 플레밍턴에 한국 생각하고 갔던 것 같은데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딸내미하고 저하고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을 하면서 세계 경마대회 유수의 경마대회를 다 돌아봐야겠다. 그다음에 경마 배팅데이도 참가를 해야겠다. 이런 버킷리스트의 그 목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열리나요? 그렇죠. 네, 열리게 되죠. KHC라고 하는데 이제 코리아 핸디캐핑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네. 대회를 열어요. 근데 이 대회에서 계속 매월 우승자를 다퉈가지고 9월 달에 가면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경마 대회, 핸디캐핑 배팅 대회, 배팅을 해가지고 우승자를 가리는 그러니까 도박사들 왜 그 카지노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브리더스컵 핸디캐핑 배팅 대회거든요. BCBC라고 네. 그래야 BCBC라고 하는데 배팅 챌린지, 브리더스컵 배팅 챌린저라고 그래가지고 BCBC 경주라고 하는데 그 대회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인데
10,000불 정도를 내고 참가를 해야 돼요. 네. 2,500불은 참가비고 그 7,500불 갖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위를 가리는 거 얼마만 많이 획득했나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상금이 100만 불이었는데 1등한 사람이 30만 불 정도를 가지고 한화로 치면 한 3억 3천 정도 받아갔는데 그러네요. 이 3억 3천 받아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참가비 2,500불 빼고 7,500불로 베팅을 해서 1위를 했으면 얼마를 벌겠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사실 1위를 한다는 것은 로또나 맞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네요. 이걸 보내줘요. 9월 달에.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 그러니까 대회에서 2천만 원의 상금을 주는데 그 KHC 경주요. 와. 그러니까 우승 상금도 받고 미국에 또 참가할 수 있고. 특급 호텔에 4일간 보내주고 참가비도 내주고 베팅비도 내주고 와, 베팅비도. 네, 거기서 우승하면 로또 맞아갖고 인생 역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근데 참여가 좀 아직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일반 참가자들 저는 진짜 나가고 싶어서 네. 그렇잖아 너 그저께 그 마케팅 팀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는 나갈 수 없니? 그랬더니 안 되죠. 난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거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 그게 운이 올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하는 이상은 그런 게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위원님 덕분에 알게 된 좋은 정보인데요. 자, 밑에 자막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KHC 경주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기도지사배 관문 경주인 동아일보배가 금주 일요일 구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KHC 경주도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12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동아일보배에서는요. 과연 어떤 경주마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이싱 플러스 첫 번째 코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행됐었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알아보는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펼쳐졌었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알아보는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입니다. 자, 먼저 오늘을 첫 번째로 분석해볼 경주는요. 11일 토요일에 시행됐었던 7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5등급 13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경주였었는데요. 먼저 선정하신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장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네. 주에도 장구 변화를 가져갔던 마필들이 입상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변을 또 연출했던 말들도 있고 그 중에서 베스트 슈터, 네. 13조 마방의 베스트 슈터. 이게 이제 경마 팬들도 아실 거예요. 이 베스트 슈터는 조교 관찰하는 분들이 항상 조교 우승마로 꾸준하게 추천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교장에서는 하나 날아다닌다는 표현일 정도 활기도 좋고 상태 좋고 걸음도 좋고 채찍에 대한 반응도 직진력 다 좋아요. 근데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풀빵이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녀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전경주 끝나고 네. 중후미권에서 전개를. 자, 이마필은 장구 변화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장구를 바꾸면 그때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에 장구를 바꿨거든요. 실제 경주 결과가 인기 10위였는데 입상을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국악 자극판을 착용을 했는데 국악 자극판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많이 했죠. 치우치는 말들에게 많이 착용을 하고.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면 치우침도 없었고요. 네. 또한 그 제갈에 대한 감각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마신의 도착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베스트 슈터는요. 지난 2015년 5등급으로 승급한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조금은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단승식 48배로 조금은 하위권에 위치한 그런 경주마였었는데 자, 어떤 장구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주력이 상승이 됐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마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 자극판을 착용했고 11대 출전마 중에서 네. 인기 10위였으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그렇죠. 네. 인기를 가졌던 마필인데 또한 강력한 선행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선행을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경주 장면을 한번 보면 과거 경주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경주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 마필이 그냥 항상 뭐 그렇게 뛰던 마필이었고 꾸역꾸역 뛴다. 야, 꾸역꾸역 뛴다. 네. 그러니까 조교 관찰자들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포기야. 답답했겠네요. 예, 정말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악 자극판을 착용을 해서인지 네. 초반에 가볍게 뭐 선행을 의도하지도 않아요. 잡고 그냥 선행을 나가거든요. 그만큼 물고 뛰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장악했고 직선에서 사실은 이 경주를 지금 경주 장면을 보시면 종반 다시 한번 체근을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모습 드림미스에게 조금 졌지만 드림미스를 이길 수도 있던 경주에서 이건 뭐냐면 송재철 기수 역시도 마필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승부를 걸어냈으면 우승까지도 가능했던 종반 걸음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마필이 직선에서는 걸음이 안 나오니까 송재철 기수가 계속 이마필을 탔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타봤기 때문에 직선에서 안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안배를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으면 우승까지도 가능했는데 아마 송재철 기수도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아차 했을까 이거 우승할 기회를 하나 날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만큼 국악 자극판으로 변화를 준 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던 경기를 볼 수 있겠고 지금 조교 장면을 한번 보면 송재철 기수가 조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체측을 갈 때 보면 직진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경주마들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내위측 치우침이 없어야 직진력이 좋아야 잘 뛴다는 말을 하는데 이마필은 지금 우체측을 강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직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 이 조교 모습이 이번에만 좋아진 게 아니라 항상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장구만 국악 자극판으로 변화를 줬는데 경주력이 급신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 기록을 어제 이제 저희 기록 분석해 주시는 분하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베스트시스터가 18절을 뛰면서 가장 좋은 경주력을 이번 경주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주력이라면 사실은 국내선마 5등급에서는 항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주력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악 자급판을 추가하면서 정말 월등히 향상된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차기 경주에서도 입상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경주는요. 10일 일요일에 시행됐었던 10경주입니다. 자, 1등급 18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경주였었는데요. 자, 먼저 선정하신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경상남도 도지섭의 KL컵 클래식, KNB 안말 경주, 그러니까 부경의 원정 가고 계속했죠. 그만큼 이제 원정을 갔다라는 것은 마방에서나 마주나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혈통적으로도 AP 워리어 자마이기 때문에 AP 워리어 자마들이 대부분이 중장거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뛸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추입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안말인데 그냥 안말이 아니라 저체중 안말이죠. 마체가 작게 나가는. 그러니까 얘가 레이팅 포인트가 지금 101포인트예요. 이 경주에서 보면 천망, 아름다운 동행 이게 101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 레이팅 포인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레이팅 포인트가 높다라는 것은 뭡니까? 부담력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저체중마, 더욱이 안말. 여자와 남자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여자가 힘이 딸리는데 그 부담력이 적은 부담력이라는 게 있죠. 부담을 얼마만큼 짊어질 수 있냐. 부담력이 낮은 안말의 저체중마란 말이죠. 그렇다면 부담력이 높아질수록 얘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저체중 안말인 아름다운 동행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관건이 체중을 내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남 도지사배 이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체중을 23kg 불려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 결과에서는 좋게 나타났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 변화를 통해서 이번에 정말 좋은 성적을 내준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동행은요, 지난해 하반기 KRA컵 클래식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지사배까지 대상경주 연이어서 출전을 했지만은 뭐 부담 중량 때문에서 그런진 몰라도 조금은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큰 폭의 또 체중 변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23kg의 체중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 이걸까 저걸까. A 아니면 B다. 뭐 이렇게. 항상 선택의 연속인데 경마에서도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름다운 동행을 보면서 이게 조개 상태는 좋은데 현장에서 체중 23kg가 불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통상적으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경주마들이 더욱이 이게 이제 뭐 440kg밖에 안 나가는 저체중마인데 얘가 20kg가 불어나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10kg 정도만 불어나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할 판국에 23kg가 불어나왔으니까 이걸 버려야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마필이 3위를 했는데 3복승식, 그러니까 최저배당, 복승식 최저배당에 붙여서 얘가 들어오면서 3복승식이 71배가 나왔어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인기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네요. 실제적으로는 체중 증가가 이 녀석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경주마이기서 파워는 속도 곱하기 무게예요. 오. 파워는 속도 곱하기 무게예요. 즉 체중이 많이 나가야만이 파워가 증가시킬 수 있죠. 그 질량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네요. P 이퀄 뭐죠? 속도. 제가 수학에 좀 약합니다. P 문과여서. 이퀄 MS겠죠. 그 체중이 많이 나간다라는 것은 경주마에게 상당히 좋고 특히 이제 몸싸움에 강하게 그러겠네요.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상당히 좋았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경주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3위를 했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 경주를 보면 천지스톰이 이제 선행을 나가고 이 녀석은 순발력이 그리 없다 보니까 중후미권 외곽으로 크게 돌아나갔는데 자, 이 경주를 보면 천지스톰과 삼봉이 먼저 앞에 치고 나가면서 선두를 장악하면서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안쪽의 말들이 3코너 전부터 안쪽의 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 송재철 지기수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효율적인 전개를 펼치지 못하고 지금 외곽으로 너무 크게 전개를 했는데 저 정도면 거의 한 8마신에서 10마시 이상 안쪽 말들에 비해서 손실을 보고 경주 전개를 펼쳤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3, 4코너 전에 안쪽으로 붙여서 진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최적의 경주 전개를 펼칠 수 있었다면 이 경주에 입상 충분히 가능했고 어찌 보면 우승까지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경주마들이 단순히 체중이 증가가 됐다라고 해서 지우는 건 안 된다.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개별 마필에 따라서 이 체중 증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걸 조교 상태와 맞물려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아름다운 통행의 최대 약점을 미리 캐치를 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렇지 아름다운 통행은 저체중 안말이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된 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 아름다운 통행에 대해서 제대로 캐치를 했던 분들이라면 아주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경주였고 아름다운 동행이 이 정도 체중이 유지가 된다는 거. 이번에 조교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체중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차기에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마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중이 불어나면서 이 부담 중량이 줄어서 오늘과 같은 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 조교 장면 아까 제가 안 드렸는데 조교 장면을 보면 이 녀석은 전형적인 중장거리형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조교 장면이 나갈 텐데요. 목이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목이 가늘어요. 머리가 작고 목이 가늘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장거리형 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형적으로도 전형적인 웨이피 워리어 자마다운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고 체형적인 모습이 조교시 모습이나 실전에서 모습 장거리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거리형 마필들은 정방형으로 생겼거든 마체가. 그 마체가 정방형으로 생긴 마필들은 단거리형 마필로 보시면 되겠고 이 아름다운 동행처럼 생긴 상막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동행처럼 생긴 마필들이 중장거리형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마필들, 시네마들을 판별할 때 아주 하나의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 장면을 한번 봤는데 앞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분석해야 할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레이싱 플러스를 통해서 더 좋은 분석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금주에 펼쳐질 경주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형성될 경주를 미리 살펴보는 고배당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19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서울 4경주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 그리고 선정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만 5등급의 이제 1300m 레이팅 포인트 35포인트 이하 경주죠. 네. 이 경주는 능력 차이가 아주 없비슷해요. 인기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데이머니가 전경주 최근에 아주 강력한 추입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경주 우승을 했기 때문에 먼데이머니 또 인기를 끌 수 있겠고
컬러지 트러블이 최근에 이제 거리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첫 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추입으로 후미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3점 마방의 컬러지 트러블. 네. 여기에 그 사련이 윈, 특히 이 녀석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7점 마방에 전경주 모습을 뭐 출발이 늦었어요. 근데 그 출발 모습을 보면 출발대 안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출발 보조 요원이 있는데 출발 보조 요원과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다는 느낌. 이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사람이 사람이. 출발 보조 요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원래 선행을 갔던 마필인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런 출발 요원과의 불협화음이 나면서 네. 출발이 늦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입으로 3위까지 올라오는 그것도 단거리 경기에서 그렇다면 이 녀석은 이미 1300m 입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선행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출발만 원활하다면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에 박으른 기수가 다시 훈련을 지금 담당하고 네. 있다는 점에서 이 사련연은 이번 경주 57km 최고 부중을 부여받았지만 전 경주와 같은 부중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해답도 말 상태는 굉장히 우수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든게이트가 최범현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직접 조교를 하고 있고 최근의 모습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이 녀석도 전형적인 중장거리형 마필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골든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2등급까지는 뭐 승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안정된 마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쟁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경주 조금 1700에서 부진했던 알파캄도 가능성이 있겠고 플라잉 스톱도 상당히 좋고. 근데 이번 경주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마필, 최근에 이제 14조, 이신영 조교사 마방의 말 중에서 많은 관심들이 모으고 있고, 특히 이제 라운 종합건설 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라운 노키예요. 이름 네. 자체가 주는 라운 시리즈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보면 많은 인기들을 보고 있는데 전 경주에 입상을 하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릅니다만 최근에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라운 로키가 많은 관심을 또 모을 수 있는 경주이죠. 이렇게 인기마들이 굉장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전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여러 경주마들이 골고루 또 인기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경주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조금은 불안한 인기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이 경주가 지금 사전 등록되어 있는 말들이 14두의 말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주는 12두까지밖에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12조 마방의 곤설, 14조 마방의 황금 늑대 1억 6,400만 원에 상당히 그 당시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황금 늑대가 출전 기회를 잡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14조 마방에서는 라운 노키와 황금 늑대 두 마필을 출전시켰기 때문에 출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면 라운 노키의 승부 의지적인 측면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라운 로키는 평소보다 몸이 무겁다. 조기신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몸이 무거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만큼의 능력 발휘를 하기는 승급전에서 조금 쉽지 않지 않냐.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로 라운 로키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5등급 승급전을 맞이한 라운 로키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해설에 도움을 주시는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경마 이야기를 나눠보는 4인 4색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경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현대경마에 있어서 조교, 특히 네. 새벽 조교가 경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컴핏도 마찬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또 새벽 조교 장면을 찍어서 또 제공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새벽 조교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 있죠. 어찌 보면 새벽 조교가 이렇게 그 경마인들에게 조금 각인이 된 것은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조교 관찰자들도 많지 않았고 2000년 이전에 각 전문지들, 예상지라고 하는 책자에 조교 단평이라는 게 실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아마 조교 단평이 처음으로 제가 실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새벽 조교를 올해가 딱 21년째예요. 만 20년이고 올해가 네. 21년째인데 2000년 이후부터 새벽 조교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새벽 조교가 전부 인양 포장, 저도 이제 조교를 주로 관찰하는 사람이고 조교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말씀을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새벽 조교가 전 경주 분석에서 전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사실은 경주 분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새벽 조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 조교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타이틀을 딱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주 분석을 위한 구성 요인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그중에서 보면 경주력이 경주마에게 있어. 경주 분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주마예요. 그렇죠. 경주마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 경주마를 분석하는 데는 경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주력의 우스마의 3대 조건은 아까 부담력에 대해서 아름다운 동행 부담력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스마의 3대 조건이라고 하면 속력, 스피드가 좋아야 되겠죠. 네. 그다음 지구력이 좋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명마로 가려면 레이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담 중량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는 부담력이 겸비가 돼야만이 최고 명마로 갈 수 있습니다. 속력, 지구력, 부담력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진 마필들이 우스마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이 위쪽으로 경주마에게는 투지와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근성 있는 경주마일수록 기질이 강한 경주마일수록 좋은 경주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본다라면 이제 경주마 위쪽으로 본다라면 경주 조건이 있겠죠. 네. 경주 조건에 보면 기수가 좋아야겠죠. 이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줄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 이 네. 부분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계속 부진했던 마필이 이번 주에도 문세영 기수 구원 투수를 등반시켜서 구원 투수가 확실하게 불을 끄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경주마의 조건 중에서 현대경마는 게이트가 차지하는 조건이 상당히 크죠. 맞아요. 게이트도 능력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게이트 조건이 가지는 능력은 특히 경주 거리별에 따른 능력 차이, 그 게이트 조건에 따른 능력 차이는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네. 단거리 경주 안쪽 게이트 굉장히 유리하죠. 1700m 선행마가 유리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 중량. 그 말에 부담력이 이거밖에는 안 되는데 이보다 많은 부담력을 부여받았을 때 부진해지는 힘들죠. 경우가 많아서 이번 주에도 인기마들 중에서 부담중이 뭐 3kg, 4kg 늘어났던 애들이 굉장히 많이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같이 이제 저랑 하시는 그 조경호 위원도 가끔 그런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 보면 이 말은 부담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 될 거다. 맞아요. 결국에 그 부담 중량, 적절한 부담량을 부여받았냐 아니면 경주 전개를 효율적으로 풀어갔냐. 아까 아름다운 동행의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대로의 스스로의 최적 전개를 풀어내지 못하고 외곽을 어렵게 경주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입상에 실패한 요인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개 조건이 되겠고 그다음 환경 요인, 선행마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유리한 경주로가 형성이 됐냐. 이번 주에는 의외로 주 초반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초반 경주에서 선행이 통했지만 후반 경주는 추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주로는 생물이에요. 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주로에 따른 환경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조교 요인도 여기에 첨부가 되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주마에 있어서 혈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비슷해요. 경마는 블러드 스포츠라고 그러죠. 혈통경마, 네. 혈통 스포츠라고 하기 때문에 경주마에 있어서 이 혈통 부분 결코 무시 없는 그런 조건. 그래서 경주 분석을 위한 조건은 이런 세 가지 틀로 크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디테일한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네. 경주 조건의 디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어느 정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리별 마필 주행 습성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죠. 1700m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선행마가 유리하고 네. 제주 1000m, 제주 400m도 선행마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게 이제 선행이 유리한 경주 조건에 사이에 같은 주행 습성을 가진 마필들의 충돌. 특히 일요경마 마지막 경주에 보면 포다르고스가 강력한 인기를 모았지만 안쪽에 선행마도 호루라기부터 강력한 선행마들이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호루라기가 입상을 하지 못하고 포다르고스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이런 전개적 충돌 양상에서 선행마들이 모두 무너지고 불꽃왕자가 최후미 외곽에서 안쪽에서 추입을 하고 들어오는 이런 결과. 이 선행마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행 습성에 따른 이런 상관관계 나올 수 있겠고 경주 조건과 형식에 따른 유분리가 있죠. 어떤 마필은 별정 경주에 나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네. 핸디캡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 동아일보배 같은 경우에서는 레이팅 조건, 레이팅 등급별 부담력을 따지기 때문에 이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또 유리한 말도 있고 불리한 말도 있어요.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임마호흡, 기승술, 경주 작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급제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승급제도에서 어떻게 적절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제가 이제 몇 번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경주 성립제도 위에 보이지 않는 부분, 위부적 환경 요인 있죠. 마주가 지금 저기가 많이 빌려 있어요. 하숙비가. 위탁갈래비는 하숙비라고 네. 표현하는데 위탁갈래비가 많이 빌려 있어요. 조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개든지 3등이라도 돼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환경적인 부분도 음. 조금은 더 경제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제 새벽 조교가 되겠죠. 새벽 조교에는 이제 경주력의 변화, 거리 적응에 따른 적응력의 변화 및 보강이 됐냐 안 됐냐,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 상태에 따른 조교가 어떻게 연결이 됐냐, 또 새벽 조교를 보면서 마필의 승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도 우리가 또 읽어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경주 조건에 따른 디테일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주를 분석하는 요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새벽 조교인데, 네. 새벽 조교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저도 가끔 그 동영상 보고 있으면은 네. 진짜 누가 이길까 더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꼭 정답인 양, 해답인 양 보게 될 때가 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 새벽 조교를 보다 보면 그게 정답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병행 훈련을 하다 보면 이만 막 쭉쭉쭉 잘 나가거든요. 네, 금방 막, 맞아요. 이 스피드 죽인다. 음, 근데 우리가 저기 막상 또 보면 안 네. 그럴 때가 또 많고요. 우사인 볼트하고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제가 6개월을 갈고 러닝 연습해가지고 우사인 볼트 몸 안 좋을 때 뛴다고 네.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너무 상상돼요, 그렇죠. 위원님. 그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네. 조교가 경주력에 미치는 비중과 의미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조교평가에 대한 부분은 두 개예요. 네. 조교평가가 관찰로 인한 조교평가냐, 분석을 통한 조교평가냐. 아. 즉 정확하게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교평가를 하다 보면 승패우열, 조교시, 병합조교시, 병행훈련의 목적과 의미가 또 있거든요. 내측 치우침이 있는 마필들, 안쪽으로 치우치는 마필들은 안쪽에 빠른 마필도 놓고 유의하게 붙여놓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 말을 넘어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치우치는 말을 교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안쪽 말이 하위군 말이지만 우측 치우치는 말이 위측에 있는 마필이 상위 등급이었을 때 오히려 안쪽에 하위 등급 말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조교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위측에서 뛰는 마필의 내측 치우침을 잡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안쪽 하위 등급을 넘어갈 일이 없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해요. 네. 안쪽에 더 잘 뛰는 말을 놓고 이렇게 가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판단 미스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강한 조교 모습을 보다 보면 스피드나 주폭이 좋다. 조교 때 스피드 좋아, 주폭 좋아. 맞아요. 이것에 대한 정답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이 어디 있냐고. 이 말에 대한 스피드 초로 일일이 그러네요. 될 수가 없잖아요. 폴롱 타임을 외국 같은 경우는 계속 폴롱 타임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계속 조교 내내 체크를 하면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저 역시도 초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우리 현 조건에서는 시스템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단지 내가 추상적으로 스피드 좋아. 이 스피드 좋다는 근거가 어디냐고.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동영상 보면서 잘 뛴다, 스피드 좋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막상 기준이 없었어요. 이 스피드 좋은 말이 100m만 스피드 좋은 건지 400m를 맞아요. 돌아나가는 건지 지금 그것에 대한 판단도 없고 네. 지구에 대한 판단도 없고, 근데 결국에 관찰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관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동일한 말을 가지고도 어떤 마필은 상태 굿, 안 좋아.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굿과 배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진실은 하나예요. 좋거나 나쁘나. 좋거나 나쁘거나. 답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몰라요. 경주 띄우면 알겠죠, 결과다. 그렇죠. 결과 띄워서 네. 입증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이거를 오늘 주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찌 보면 조교를 상품화시켜서 조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비중을 강화하다 보니까 일부 경마 팬들 사이에서는 조교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부경과 제주의 조교는 굉장히 충실한데 서울은 레이팅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바로 조교가 형편없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가면 부경의 말들과는 1000년을 가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제주 부경에 가서 조교를 관찰하다 보면 좀 재밌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교를 관찰하면서. 근데 서울에 조교를 관찰하면 졸려 죽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 조교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에 대한 왜곡과 호도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 조교 무용론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교는 관찰이 아니고 네. 조교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분석. 있습니다. 그럼 조교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교 분석을 할 때는 경주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마필이 어떻게 뛰었냐, 그동안에 이런 패턴에서는 어떻게 뛰었냐, 이런 경주력에 대한 이해가 가지고 있고, 조교의 원칙, 새벽 조교의 4대 원칙 중에 연속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조교 관찰의 원칙 중에도 연속성의 원칙이 있죠. 조교는 매일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교 관찰자들이 나가서 조교를 관찰하는 것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까지 나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조교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갔어요. 지금은 뭐 제주도 가서 조교 관찰을 부산도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까지 이렇게 군데군데 빠지기도 하는데, 내가 안 본 거, 지금은 컴퓨터 촬영해서 거의 매일 것이 올라갑니다만은 네. 그거에 대한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찍히지 않은 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뒤치기선 부분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매일 보지 못한 조교 상태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맹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의 연속성의 원칙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교의 의미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교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마필에 대한 경주력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 마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 어떤 거를 보강하기 위한 조교라는 것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봤을 때, 또한 이 마필이 부담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데 어떤 조교자가 기승을 했냐, 마방별로 또 체중 사이즈가 틀린 관리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교를 하고 있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체킹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마체 성장이 된 마필에 따른 조교, 점진성의 원칙이라는 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교를 하냐 하는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네. 있겠고, 제일 재밌는 것은 질병이 있으면 폐출혈이 있고 굴막염이 있는데, 어떤 조교사는 폐출혈이 있으면 조교를 안 시키고 쉬는 쪽으로 가는 조교사가 있고, 어떤 조교사는 폐출이 있어도 더 강하게 가져가는 조교사도 있어요. 또 굴막염이 있을 때는 보통은 쉬어줘야 된다는 게 네네. 맞는 통상적으로 되는데, 외국에서 뭐 몇 년 전에 나온 그 연구 사례를 보면, 논문에 보면 오히려 굴막염이 있는 말들을 더욱더 강하게 조교를 해서 단련시키는 게 샤후에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경주마들이 자원이 많은 호주나 미국 같은 거지,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이제 경주마 자원 적다 애끼다 똥 된다고 애끼고 하겠지만, 그런 학설이 또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조교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개별 마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는 조교 분석은 사상 누각이다.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기입니다. 복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조교는 맞습니다. 얻어낼 게 많지가 않아요. 복기를 통해서 그 마필의 개별 마필의 변화, 그 다음에 개별 마필이 가진 약점과 장점을 정확히 알고 조교 동영상도 보다 보면 보이는 게 많을 걸로 보여져요. 네. 조교의 의미는 경지력 변화에 굉장히 많은 요인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많은 요인들이 또 거기에 덧붙여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쉬운 적용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봤을 때 조교 상태가 유지가 돼 있다. 그럼 편성만 보면 돼요. 편성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전개성으로 유리하냐, 네. 편성과 전개에서 유리함을 가지냐 하는 부분만 따져보면 되겠고, 조교가 상승이 됐다라고 하면 과연 이 마필이 어느 정도,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유추를 해내야 되죠. 그때부터가 머리 아픈 건데, 경주마가 조교를 통해서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마신으로 따지니까 네. 최대치를 보면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면 신마신을 못 넘어가요. 아, 그래요. 신마신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신마신을 못 넘어가. 자기 능력, 자기 최고치의 능력을 신마신은 끌어내질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있겠지만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최대치를 신마신을 본다라면 사실은 조교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폭이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마신이랑 한 2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인기 능력마들의 상태가 하락됐다라면 그 말이 단지 하락됐기 때문에 이 마필은 안 되는 거야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사인 볼트가 그렇죠. 오늘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이 편성에서 못 들으냐. 그 하락됐다라면 그 경주에 출전한 인기 마필들의 능력 상태 및 다른 마필들의 하락 정도와 상승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조교를 접목시키는 방법은 이 조교 상태가 유지가 돼 있냐, 상승이 됐냐, 하락이 됐냐에 따라서 각각의 분석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 시간이 넉넉하면 네. 이게 원래 이게 한 2시간 이상 맞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자료인데 지금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거 아주 피상적으로 네. 수박 핥기식으로만 여러분들께 접근을 해드렸는데 조교 동영상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한번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네. 문제를 던져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문제를 던져드린 건게 던져드린 거니 해법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자세하게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강의 같았었거든요. 직접 파워포인트까지 작성해 주시면서 또 우리 경마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경주 분석을 위한 구성 요소부터 또 올바르게 어떻게 하면은 새벽 조교를 잘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주 분석을 위해서 이 새벽 조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궁금한 맛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 건가요, 위원님? 필 빅토리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마체중 변화가 경주력에 미치는 영향. 네. 다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루 종일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네. 개별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마필이 단순하게 체중이 불었으니까 단순히 이 마필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장거리에 유리할 것이다. 단거리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개별적으로 그 마필이 걸어온 길, 이력들을 살펴보고 아까 말씀 상막적으로 보면 뭐 단거리형은 뭐 정방형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막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오히려 그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마필에 따른 각각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동행이 23kg가 불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명을 이 필 빅토리님이 하신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초반부터 아름다운 동행부터 조교 분석까지 계속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방송을 여기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요. 단초가 됐어요. 필 빅토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경주마의 체중 변화가 이 경주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력서부터 경주 거리까지 과연 이 체중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은 요즘 현대경마에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좋다라고 그래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주폭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폭이 크고 파워가 강해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 = MS. 그러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마필은 간단해요. 질량이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것은 속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조교를 통해서 속력, 스피드 증가만 이루어진다면 최강 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또 하중이 받는 부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리 쪽에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말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말들을 조교를 강하게 하다 보면 다리 쪽에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에 따른 점진적 조교 강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말들이 경주 거리에 따라서 단거리에서는 오히려 아시죠? 육상 단거리로 들어가면 어땠습니까? 다들 체구가 좋아요. 맞아요. 육상 올림픽 육상 보면 뭐 다 근육질에 무슨 UFC 선수들 같이 생겼어요. 올림픽 마라톤 가면 어떻습니까? 다 비리비리해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육상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유출을 할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마필에 대한 부분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식경주 A시장 아름다운 동행의 지금 A시장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활기도 좋고 목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이 A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체중이 증가가 돼 있었지만 이 녀석의 A시장 상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 경주 결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국 경마에서는 A시장 화면도 나와주고 있고 전 세계 이런 데 없어요. A시장 장면 보여주는데 계속 A시장 장면을 전 경주 한번 체킹을 하고 나가서 보셨다라면 아름다운 동행뿐만 아니라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체중이 불어난 것도 결국 A시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경주마의 체중 변화가 경주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경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싱 플러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해설에 도움을 주셨던 김상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체중 변화와 그리고 새벽 조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분석, 개별 분석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레이싱 플러스에서는요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